네, 안녕하세요. 어슨 텍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안재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국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는 그 부동산 컬럼에 있는 내용, 또 같은 내용을 제가 제 홈페이지 chrison, c-on.berkshirehathaway homeservicetexasrealty.com의 블로그에 보면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는 학교에 대해서 좀 다뤘었고요. 이번에는 약간 좀 흥미로운 그러니까 모기지 론 이건 이제 바이오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이거가 좀 모기지나 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뿐만 아니라 나는 자영업자인데, 셀프 인플로이라든지 내가 지금 영주권도 없고, 그죠?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된다든지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로운 모기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포커스 맞춰서 했습니다. 그 모기지라는 것은 그죠? 자, 모기지의 뜻이 뭐죠? 그래서 모기지는 보통 이제 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구매할 때 은행이나 어떤 파이낸스 인스티튜션 그죠? 장기 저리 자금을 어, 빌려주는데 뭐 30년 fixed 뭐 이렇게 되겠죠.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대신에 주택을 담보로 잡는 거죠. 거기에 이제 first lien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국말로 하면 주택담보융자가 되는 거고요. 랜더는 보통 거기에 제1순위 채권으로 타이틀에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권 융자 쪽에는 이제 가장 보통 일반적인 게 컨벤셔널 론이 있고요. 컨벤셔널 론. 보통 이제 20% 다운도 있지만 10% 다운, 5% 다운, 최근에 이제 3% 다운도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약간 도심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 주택을 살 경우에는 USDA 이거 저 장점은 이제 제로 다운 페이먼이 그러니까 100% 파이낸싱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VA 론 이것도 굉장히 좋죠. 0% 다운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바이어에 유리한 조건에 굉장히 유리한 론이고요. 그리고 좀 서민을 위한 FHA 이제 다운페이가 3.5%인데 이거는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좀 낮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점 초반이나 심지어 600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운페이 지원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텍사스 스테이트 레벨로 하는 경우가 있고 C 레벨, City of Austin, City of Houston 뭐 이렇게요. 예, 그런 레벨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강화된 소비자 보호 여기도 이제 소비자 보호원처럼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라고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이드를 지키는 것을 이제 Qualified Mortgag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바이어가 이 론을 통해서 리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모두 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 레코드도 필요하고요. 보통 다 저기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확인하고 크레딧 스코어 점수도 확인하고 그래서 뭐 까다로운 편입니다.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용점수 부분이고요. 신용점수는 이제 어, 신용기관, 3대 신용기관에서 발급받는 그 점수를 확인해서 실제 점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인컴을 확인하죠. 근데 인컴을 확인할 때 debt to income ratio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컴이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빚이 얼만큼 되는지 뭐 어, 차량에 대한 뭐 대출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고요. 네, tax record, 그죠? tax filing record 보통 2년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2년이 안 되시는 분은 살 수 없느냐? 살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제가 말씀 가장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말씀드린 거고요. 면 QM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죠? 만족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텍스 레코드가 2년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업앤다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업앤다운 심하고 텍스 파일링 레코드 상의 인컴이 좀 적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뱅 스테이먼 론을 24개월, 12개월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넌 QM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QM 위에 일반적인 컨벤셔널 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자율은 당연히 높은 편인데 뭐 1% 높을 수도 있고요. 1.5%, 1.5.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에 따라서는 이제 컨벤셔널도 되고 다른 이것도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론이 20만 불 론이 밖에 안 되면 다운페이를 10만 불에서 3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 40만 불짜리 집을 원한다. 그러면은 론이 그래서 25만 불, 30만 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컨벤셔널 론이 만약에 30만 불까지 할 수가 없다면 그 다른 방법은 이런 넌 QM을 통해서 30만 불까지 늘려서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Hard money loan은 이제 보통 경우에 first home buyer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리얼터가 보통 소개해주진 않는데 근데 아주 쇼텀으로 하는 경우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인베스터들이 집을 사서 fix and flip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 사서 고쳐서 3개월 안에 판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쇼텀으로 론을 필요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hard money loan을 쓰고요. 이제 이자율은 높은 편이지만 뭐 10%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10% 넘는데 왜 이런 론을 하느냐?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 사실 10%라고 해도 그죠? 이게 레버리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이자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돈이 없지만 이 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쇼텀으로 할 때는 적합할 수가 있고요. 리파이도 기존에 모기지가 있을 경우에 이자율이 만약에 6%대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5%라든지 최근에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낮춰졌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로 같은 조건이지만 현재 시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리파이 하는 게 클로징 커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비교해서 보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년 정도 모기지 기간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캐시 아웃 리파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론에서 일부 캐시를 빼고 다시 이제 리셋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브리지 론 같은 경우도 있는데 브리지 론은 이제 하드머니와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하드머니랑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홈오너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아이디어하게는 팔고 그 돈을 갖고 사면 되지만 팔면 또 중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팔면서 바로 사고 싶은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게 만약에 목돈이 내가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일단 다음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죠. 그런 경우에 이제 브리지 론이 상당히 아이디어랍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도권의 론이나 넌 QM도 좋은데 넌 QM도 약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텍스 레코드도 2년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지금 일할 수 있는 비자, 합법적인 비자가 있지만 지금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을 더 기다려서 자격 조건이 돼서 이제 저런 제도권의 모기지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구매자가 나는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사고 싶다고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경우인데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할머니하고 브리지 론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25% 이상의 다운페이 가능한 경우 10만 불 집이라고 치면 이제 2만 5천 불 다운페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7만 5천 불을 론을 받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private hard money
약간 브리지 론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제가 아는 파트너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론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좋은 거는 그 필요한 그런 조건이 다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자율이 높은 거죠. 이자율이 이제 8%입니다. 8%. 근데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냐? 예, 맞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쇼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한 6개월 후에 리파이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3년에서 5년 뭐 길어야 그 안에 리파이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은 이제 어, 그 3년이나 5년의 약정을 가지고 6개월 후에는 얼리 페이아웃 페널티가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그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우선 내는 겁니다. 매달. 그죠? 원금은 갚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7만 5천 불. 여기 이제 그 예를 하나 볼게요. 30만 불 집을 사는데 25% 다운을 하고 론은 22만 5천 불인데 이게 이제 이자 8%라면 1,500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바이어가 한국에 자산도 있고 돈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가져오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exchange rate 그죠? 환율이 안 좋아서 아니면 그거를 그 liquidate 하는 프로세스 그거를 이제 현금화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기 싫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해서 6개월 동안 이자만 갚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그 돈이 레디 했을 때 다 페이 오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리파일 하셔가지고 그죠? 이제 정식 오기지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아이디어라는 케이스고요. 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 있고 3년짜리 약정이면 6개월 후에 그 페널티 없이 조기 상환 가능하고 5년인 경우는 1년 이후에 예, 그리고 10만 분 단위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액 상환하든지 그 약정 만료 전까지요. 그 중간에 10만 불 단위로 갚아서 이자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 설명드리는 경우에는 이런 캐리고리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25% 다운페이만 되시면 그리고 리파이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고 리파이를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에셋이 있거나 그런 자산을 6개월 이후 뭐 1년, 2년 안에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아까 같이 그 non-QM 같은 경우에 non-QM은 사실은 모기지 회사가 이렇게 개런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딜레이 돼가지고 뭐 2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바이어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렌트 아파트먼트는 미리 얘기하시면 한 달씩 연장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리스 같은 경우는 month 익스텐션 하는데 랜로드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것도 싫고 이사해서 호텔 가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호텔 가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 짐 이사를 2번, 3번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 빨리 론을 클로즈 해야 되는 경우에 실제 케이스인데 그래서 non QM 론을 하다가 막바지에 위에 이 케이스 private hard money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rivate money, hard money 또는 bridge loan 이걸 통해서 빨리 그 클로즈하고 나중에 리파이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부분 리얼터들은 한 모기지 회사에 매여서 쭉 가다가 안 되면 그냥 페일하고 바이어는 포기하고 다시 그냥 어떻게든 다시 리스로나 렌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든 구매할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일단은 클로즈를 하고, 그죠? 리파이로 가는 방법. 그런 좀 더
좋은 얼터너티브를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러니까 서류 요건을 아까 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서류를 아까 뭐 텍스 2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낸다든지 그렇지만 집을 사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아까 private hard money 또는 이 bridge loan 같은 제가 알고 있는 이 파트너 통해서 하시면 한국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 중에 특히 동부의 뭐 뉴욕이나 이쪽하고 뭐 하와이,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는 콜로라도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한국 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 프라이빗 렌더 분 그분도 한국 분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인베스터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멀티 오퍼 시츄에이션에서 이 캐시 오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캐시 오퍼가 될 수 없는데 캐시 오퍼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론은 특징이 처음에 패스하면 그러니까 바이어가 신청을 론 어플리케이션을 내서 이 프라이빗 하머니 렌더가 오케이 하면 거의 개런티 개념이기 때문에 캐시 오퍼처럼 오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스 어덴덤의 그 컨틴전시, 그죠? 컨디셔널 오퍼가 아니고 이 론이 개런티가 돼 있기 때문에 바이 셀러 쪽에 얘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승인 그러니까 프라이빗 렌더한테 돈을 바로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개런티 돼 있고 바로 오퍼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론이 가능한 거는 그 25% 다운페이가 약간 에쿼리가 25%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프로텍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돈을 다운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다른 제도권에 하는 것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하르맨처럼 그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하는 거고 물론 리스크가 있고 그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서는 다 윈윈 시츄에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사실 렌더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연결해드려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편하게 그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처음에 상담할 때는 보통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죠? 클로징에 가야 그죠?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시고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되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전화나 이메일 아니면 텍스트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안 저널의 9월 6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